오늘은 최근 JTBC 하반기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의 티저가 공개되며 배우 고현정 씨가 2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느새 데뷔한 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배우 고현정 씨가 그동안 쌓아올린 재력과 재산, 그녀를 둘러싼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 씨는 1971년생, 올해 51살입니다. 1989년 제33회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선에 입상하며 연예계로 데뷔한 고현정 씨는 1995년 최고 시청률 64.5%, 순간 최고 시청률 75.3%, 전 국민을 일찍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일명 귀가시계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메가히트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연으로 출연해 고현정 씨는 당대 최고의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모래시계의 종영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25살의 나이로 배우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시기에 오히려 결혼을 발표하며 은퇴를 선언한 고현정 씨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를 필두로 유통업의 공룡으로 성장한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사실상 신세계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과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고, 그렇게 고현정 씨는 1995년 연예계 뉴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 1남인녀를 두고 잘 사는 듯하였으나 점점 가끔 파파라치 사진 등 근황 사진에서 그늘진 모습이 보였던 고현정 씨는 결국 약 8년 후인 2003년 말 엄청난 루머들과 함께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드라마 봄날을 통해 복귀, 결국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력을 맡아 특유의 카리스마로 신드롬을 터뜨리며 역시 고현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자신의 스타성을 증명한 고현정 씨는 연이어 SBS 드라마 대물이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함으로써 고현정 씨는 여자 배우 중 유일하게 5작품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물에서 광고 매출만 100억 원을 넘기며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 고현정 씨는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며 지난 30년간 수많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배우인 만큼 고현정 씨의 메인 수입 중 하나는 드라마 출연료입니다. 고현정 씨가 데뷔 후 현재까지 출연한 총 드라마는 18개이며 이 중 앞서 말한 전성기의 시작인 모래시계 이전의 드라마를 모두 제외하면 총 9개의 드라마, 총 250회이며 결혼으로 인한 은퇴 이후 복귀작이었던 드라마 봄날에서 회당 2천만원, 2년 후 드라마 히트에선 회당 3,500만원, 계산기간의 중간쯤이라 볼 수 있는 2010년 드라마 대물에서는 회당 5천만원, 2016년 회당 6천만원, 2018년 회당 8천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출연료가 상승한 만큼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간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단순계산시 125억 원입니다. 참고로 계산기간의 중간인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현정 씨와 소속사 간의 수익 분배 비율은 85대 1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잡고 단순계산시 106억 2,500만원, 약 106억 원입니다. 다음은 CF 출연료입니다. 고현정 씨가 데뷔부터 2010년까지 출연한 CF는 확인된 기록상 총 21편이며 2010년 이후부터는 정리된 기록을 찾기 어려워 몇몇 광고 모델들의 기록은 찾긴 하였지만 우선 최근 약 10년간의 기록은 생략하도록 하고, 과거 2005년 당시에도 편당 15억 원 또는 10억 원을, 2010년과 2011년에도 8에서 10억 원의 CF 출연료를 자랑했던 고현정 씨인 만큼 활동 초기엔 어느 정도 낮았을 출연료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최소 5억 원을 기준으로 잡고 단수계산시 105억 원, 마찬가지로 소속사와 85대 15로 수익 분배시 89억 2,500만원, 약 89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약 200억 원에 다가갑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입니다. 2010년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1인 기획사 IOK 컴퍼니를 세우며 리앤K, 에티K 등 뷰티와 패션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고현정 씨는 결국 국내 IT 기업 포인트 아이와의 우회 상장으로 약 1억 6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자신의 지분이 5년 만에 약 50억 원에 육박해 약 30배가 넘는 수익은 그녀를 단숨에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에 등극시키며 수많은 언론은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후 2017년 고현정 씨는 이러한 자신의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8년 이후론 두인우의 서치 능력이 모자랐는지 현재 고현정 씨의 지분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해 아마 지분을 매각하였나 싶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고현정 씨는 자신의 뷰티 비결을 담은 책 고현정의 결을 출간하는 등 총 4건의 저서로부터 인세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최소 5건에 달하는 주연급 영화 출연, 1건의 라디오, 수십 회에 달하는 방송 출연, 심지어 전 남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자료까지 수많은 다양한 소득들이 있지만 고현정 씨도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우선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현정 씨의 집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리가든 1차의 한 호실로, 고현정 씨는 당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해당 집을 매월 1,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어 그녀의 재력을 짐작케 한 바 있으며, 또한 고현정 씨가 2010년에 매입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의 현대 슈퍼빌은 현재 호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25억 원대로 호가하며 해당 집엔 고현정 씨의 부모님이 거주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현정 씨는 서초구 지역을 매우 선호하였는지 2014년엔 방배동에 소재한 리전트 가든을 15억 6천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몇 년 뒤 해당 빌라를 16억 2,500만 원에 다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고현정 씨의 부동산 중 서초구에 위치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 2008년 고현정 씨는 필리핀의 상위 5%만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니파시오 지역에 우리 돈 약 7억 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00평짜리 통유리 건물에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이곳은 한 달에 최소 200에서 32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고현정 씨의 재력과 관련한 정보는 보통 그녀가 소유한 재산 목록보단 여러 일화들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 고윤정 씨는 과거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당시 드라마가 크게 흥행해 추가로 12회가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고윤정 씨는 제작비가 부족한 제작진 측의 사정을 이해해 노 개런티로 총 8회 분량을 출연료 없는 연장에 동의하기도 했으며, 여기에 또 추가로 고윤정 씨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고된 촬영 현장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밌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촬영 스텝 150여명을 위한 닌텐도 게임기 및 CD 등을 합쳐 총 2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수입을 타인을 위한 소비에 의미있게 사용할 줄 아는 고윤정 씨는 과거 2005년 자신이 매년 버는 연간 수입 1%를 기부하는 일명 1% 도네이션을 선언하며, 바로 당해 약 30억 원으로 추산되었던 자신의 연간 수입 중 1%에 달하는 약 3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그 다음에 바로 2006년 고윤정 씨는 자신의 모교인 동국대학교의 학교 발전기금으로 연달아 1억 원을 쾌척하며 기부에 대한 소신을 이어갔고, 2010년대와 최근까지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이나 출연료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선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윤정 씨는 앞서 말한 과거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의 결혼으로 연예계를 은퇴했었지만, 2003년 돌연 이혼하며 갖가지 루머가 돌았었는데, 당시 화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고윤정 씨가 받게 된 위자료로 재벌과의 이혼임에도 그 액수가 고작 15억 원뿐이라 당시 정용진 부회장의 추정 재산이 약 1,800억 원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15억 원은 위자료로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15억 원은 고윤정 씨가 CF 2편 정도만 찍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이에 대해 많은 대중들과 언론은 분명 또 다른 보상이 있을 거라며 15억 원 플러스 알파설이 돌기도 하였고, 그 알파가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다 또는 연예계 생활을 허락받아 위자료가 적었다는 등의 설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설일 뿐이니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고윤정 씨의 이혼 위자료는 연예계에서는 역대급 이혼 위자료 중 3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위는 최연석 회장과 이혼한 펄시스터즈의 배인순 씨로 25억 원, 마지막 1위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씨로 첫사랑과 결혼해 13년 만에 이혼한 박진영 씨는 전 부인에게 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며, 여기에 또 추가로 매달 생활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역대 연예계의 이혼 위자료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거 수많은 고윤정 씨의 CF 중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 애경 제품의 광고는 그만큼 백옥 같은 피부와 동안인 고윤정 씨의 얼굴 덕분에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회자되고 있는 CF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 피부 관리에만 1억 원을 쓴다는 썰이 돌 정도로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밈으로 칭송받는 배우 고윤정 씨, 50대 이미 부록을 넘은 나이임에도 오히려 포스가 넘치는 그녀의 2년 만의 복귀작은 어떤 또 다른 화제를 일으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최근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의 티저가 공개되며 2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배우 고윤정 씨의 고혹적인 모습이 화제가 되며, 이로 인해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알아본 두이노의 159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배우 고윤정 씨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이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